시가화 조정구역입니다. 시가화라는 건 시로 뻗어나가는 현상이죠. 이걸 조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만 그려보면 여기가 도시적이에요. 도시적은 개발지역입니다. 그럼 도시적 변두리쯤에 녹지지역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녹지가 생산 녹지입니다. 생산 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이었죠. 목적이 농업적 생산이다. 농사지을 땅이니까 여기는 보존의 지역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도시적이라고 하는 개발지역 내에 농사지을 보존 땅이 있다는 거죠. 여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되죠. 자, 도시적은 개발지역이니까 개발의 방향이 중심부에서 외부로 팽창하면서 개발하겠죠. 여기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개발을 쭉 해나가다가 여기에 딱 도달하죠. 여기는 주로 논밭으로 되어 있는 생산 녹지입니다.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 개발에 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되고요. 또 개발하자니 농사 지을 땅에 개발도 제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무질서한 시가화라고 합니다. 무질서하게 시가화한 팽배할 뿐입니다. 이걸 막자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시가를 유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정 기간 시로 뻗어나가는 시가를 유보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지역에다가 시가화 조정구역을 딱 정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가화 조정구역. 이렇게 정해서 이제 일단은 이렇습니다. 일정 기간이니까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5년에서 10년, 20년입니다. 이게. 이 기간 동안 철저히 시로 뻗어나가는 걸 차단해 줍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 뭐 하자? 농사 짓자는 거죠. 농사를 다 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적 단계적 개발하자 이거예요. 계획적 단계적 개발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개발 지역 내에 농사질 땅이 있다. 그대로 놔두면 무질서만 뻗어나간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으니까 일단 농사부터 먼저 짓고 개발하자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철저히 차단하여 시가를 유보해 줍니다. 요 기간 동안 농사 짓는 거죠. 농사 끝났으니까 이제 개발 토끼를 잡아야죠. 전국적으로 개발하자 이겁니다. 이쪽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해 버리는 건데 이것은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없으니까 농사 짓고 개발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전국적으로는 개발하자 해서 끝나잖아요. 개발해서 끝난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저건 개발 제한, 요건 개발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되면 엄청나게 규제를 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으니까 농사 짓고 그 다음 개발하자 이거라는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우선 지정권자를 보면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정하죠.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번에 지정의 목적을 보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형광펜 칠해야 되겠죠.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에서 끝납니다. 개발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이건 개발에서 끝난다는 거죠. 네 번째,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20년이니까 그 사익기간으로 정해지죠. 요 기간 동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다 끝내고 끝나고 나면 개발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기간이 있다는 건요. 기간이 지나면 구역은 없어진다는 거 동의할 수 있나요? 만약 10년으로 정할 수 있잖아. 그죠? 10년으로 정했으면 10년 지나고 나면 저 구역은 없어지냐고요. 기간이 있다는 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년 지나면 자동 출소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기간이 있다는 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것이 바로 5번입니다. 구역의 효력상실이라고 되어 있죠. 효력상실을 줄여서 실효라고 합니다. 실효.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유보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다음 날 밑줄 딱 세요.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우리 공법에서 실효는 무조건 다음 날이죠. 기간을 다 채운 다음 날 실효가 된다. 이 경우에 국토부 장관은 관보에 시도지사는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라 그랬어요. 고시하라 밑줄.
없어진 것도 알려야 되잖아요. 이것을 실효것이라고 한다. 없어졌으니까 국민에게 알려야죠. 이걸 실효것이라고 해요. 그럼 실효것일은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하긴 해야죠. 근데 이걸 안 해도 실효되나요? 자동상실. 실효것일은 자동상실이에요. 실효것일을 하지 않아도요, 언제 실효됩니까? 다음 날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 뒤에라도 고실은 해줘라, 이 뜻이라고요. 이게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유보 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실효가 된다. 맞습니까? 다음 날 실효된다. 이 경우에 실효고시를 하여야만 실효된다. 그럼 틀리죠. 실효고시를 안 해도 자동 실효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서 알려라 이거예요. 자, 6번 갑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의 건축 제한, 즉 행위 제한이 나오는데 거기다 땡땡하고요. 국토법률이라고 적죠. 국토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가와 조정구역이 정되면 엄청난 규제할 거예요. 이 규제가 국토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이 나옵니다. 아직 도시군 계획 사업은 정확히 몰라요. 책 맨 밑에다가 한 두어 줄 받아 적으세요. 공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성이 큰 사업입니다. 공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성이 큰 사업이에요. 따라서 화살표 딱 치고 허가 대상 X입니다. 공식이에요. 허가 대상 X.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성이 엄청나게 커요. 그냥 공익 사업이 아니고요. 공익성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줍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가와 조정구역이 정되면 엄청난 규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공익성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음 놓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규제가 세니까. 자, 내용 봅니다.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사업 시행에 불가피하다, 불가피 밑줄.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국에 요청한다, 요청 밑줄.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목적 달성에 됐다고 인정한다, 인정 밑줄. 이러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 요청, 인정할 때만 할 수 있으니 거기다가 제한적 시행. 극히 제한을 받습니다. 제한적 시행. 아무리 공익성이 크다 할지라도 규제가 세기 때문에 제한적 시행이죠. 3박자가 들어가야죠. 불가피, 요청, 인정할 때 할 수 있다. 2번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가 허가 대상으로 제목을 바꾸세요. 2번 제목을 허가 대상으로 바꿉니다. 자, 기획본 볼게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이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에 한정하여 유기인에게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대상도 허가를 받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허가를 받고 하는 건 다음의 행위에 한정하여 그랬으니까 일부 행위입니다. 일부 행위는 허가받고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규제가 세도요, 일부의 행위는 허가받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 경우 외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무슨 뜻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3학년 3반이라고 되어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위반하면 3년에 3천. 그럼 대체 어떤 걸 허가받고 할 수 있을까? 오른쪽 봅니다. 가번 농업, 임업, 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생업이라고 적으세요. 아무리 규제가 세도 먹고 사는 생업은 할 수 있다. 그다음 나번 마을 공동, 공익, 공공시설 할 수 있고요. 광공업 할 수 있다. 광공업도 1차 산업이니까 생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업적인 거 할 수 있고요. 공동, 공익, 공공시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니은번 갑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박스에 세 가지 나옵니다. 가나다. 요 세 가지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라 이거죠? 이때 허가권자는 거부하지 말고 해줘라 이 뜻이에요. 허가를 받는 겁니다. 자, 가번 볼까요? 가번을 쭉 읽다 보니까 경미 나오나요? 경미한 건 허가해줘라 이거예요. 나번에다 땡땡하고요. 이렇게 적자. 생업에 필요한 간이시설. 생업에 필요한 간이시설입니다.
간이라는 건 간단히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축사, 퇴비사, 잠실 나오죠. 두 개 더 적으세요. 창고도 적으세요. 창고. 그리고 관리용 건축물도 적으세요. 창고도 적으시고 관리용 건축물도 적자. 5개.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리용 건축물은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답은 봅니다. 건축법상의 신고로서 허가를 가름한다는 얘기예요. 신고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경미한 거예요, 중대한 거예요. 경미라고 적으세요. 경미하니까 신고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행위거나 생업에 필요한 간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디귿번으로 내려갑니다. 조건부 허가가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조건을 걸고 허가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끝에 조경이 보이나요? 나무를 심을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시가와인데 좀 짤막하게 나왔죠? 프린트 꺼내보시죠. 자, 프린트를 꺼내면 1번 제목이 나올 거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의 행위 제한이 나오죠. 그러다 땡땡하고요. 무슨 법 적용이다? 국토법률. 국토법률에 의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은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다고요? 제한적 시행. 불가피 요청 인정할 때 할 수 있다고 줄이 쳐져 있습니다. 두 번째, 허가 대상은요. 일부 법에 정한 건 6인의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데 기획번 생업부이네요. 농업, 임업, 어업, 관공업. 니은번 마을 공동, 공익, 공용, 공공시설 허가 받고 할 수 있다. 디귿번 하나 추가해야 돼요. 주택은 뭐 만든다? 증축만 돼요. 기존을 면적을 합쳐가지고 100제곱 이하의 증축만 가능합니다. 신축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다 신축은 X.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인데요. 대부분 지역에서는요. 주택의 신축을 가능케 해요. 근데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주택의 신축이 안 돼요. 이건 어떤 의도냐면 주택을 새롭게 질 수 있게 있다는 건 사람의 이주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신축을 금지하다는 건 새롭게 이주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만 뭐만 된다고요? 증축. 자,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살다 보면 식구가 늘어나거든요. 그때는 늘려서라 이거예요. 증축만 가능하고 신축은 안 된다. 그 정도로 규제가 엄청 세다는 걸 알 수 있다. 3번으로 갑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기획번 경미. 니은번 생업에 이용되는 간이한 건물로 축사, 퇴비사, 잠실, 창고, 관련 건축물. 디귿도 경미잖아요. 그리고 조건부 허가 가능하죠. 조경. 허가를 위반하면 3학년 3반. 그런데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신고를 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규제가 셉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온지 X인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경미한 행위입니다. 경미한 행위는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경미한 행위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X죠. 그건 어떻게 해야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에 나오잖아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신고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와줍니다. 교과서 와주시고요. 이제 끝냈으니까 수산자원은 아까 했고요. 이제 입지규제 최소를 하면 용도에 맞춰집니다. 자, 지금 시가와까지 했습니다. 시가와는 시도나 국토부가 정하고 국토법률이 정된다. 이제 입지규제 최소규입니다. 이것은 결정권자가 결정한다. 자, 5번째 용도구역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입지규제를 최소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역이 지정되면 기준을 완화할 것 같아요? 강화할 것 같아요? 규제를 최소화해 준대요. 기준을 풀어주겠죠? 또 불필요한 건 이건 땡땡하고요. 터미널 그리고 역사라고 적어요. 터미널이나 역사쯤 보시면 돼요. 터미널이나 역사입니다. 여기 역사가 있어. 터미널이나 역사가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로 좋습니다. 이렇게 터미널과 역사만 딱 설치를 해놓으면 사람은 많이 모이겠죠. 사람은 모여도 차 타고 훌쩍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게 거점을 육성화시키자.
거점을 육성화시키려면 교통시설만 있어는 안 되죠. 복합 이용을 도모해 주자. 복합적 이용을 증대시켜주면 사람이 오래 머무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터미널 주변에다가 백화점이나 음식 코너나 문화의 거리나 광장이나 극장을 만들어주면 사람이 모이지 않겠느냐. 사람이 모이면 돈을 쓸 것이다.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게 바로 입지규제 최소. 그러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들어와야 되니까 기준을 풀기 위해 입지규제를 최소화시켜줘야 돼요. 이걸 우리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역이 지정되잖아요. 그럼 기준도 풀어주고 일부를 배제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 구역에다가 계획을 만듭니다.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기준도 풀어주고 일부를 배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확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중심부에 두겠습니까? 변두리에 두겠습니까? 중심부니까 도시적에만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확인하자. 지정권자는 결정권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시장군수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시도의사를 뜻하는 겁니다. 시도의사가 정한다. 두 번째, 지적의 목적, 도시지역에서 그랬습니다. 형광펜으로 도시적을 칠하세요. 반드시 도시적에만 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적에서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켜서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정할 수 있습니다. 거점 육성합니다. 세 번째, 지정 대상 지역에 5개로 되어 있는데 5개니까 우리 시험에 기가 막히죠. 그런데 작년에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왔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출제를 어긋나게 출제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길으니까 단축어를 만들겠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르는 도심과 부도심의 생활권 중심 지역에 정할 수 있다. 중심에다 색깔 딱 칠하세요. 중심 잡았고요. 4번, 철도, 역사, 터미널 등의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의 색깔 딱 칠하세요. 중심 잡았고 거점 잡았습니다. 세 번째, 세계상 노선이 교차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그랬어요. 결절지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세계상 노선이 교차되는 것을 결절지라고 한다. 결절지 색깔 칠하시고요. 1km 이내다 밑줄 딱 세요. 신도림 역사 같은 게 결절지예요. 신도림역에서 전철 타면 강남도 가고 수원도 가고 인천도 가죠. 세계상 노선이 교차되는 걸 결절지라고 한다. 그럼 여기 결절지라고 쳐봐요. 이게 결절지야. 결절지인데 1km 이내니까 지름이 1km라는 얘기예요. 지름.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그럼 반지름이 얼마라는 얘기야? 500m. 500m면 사방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죠? 초역세권을 얘기하죠? 이럴 때 정할 수 있어요. 작년에 제가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결절지로부터 5km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X겠죠, 그죠? 5km라면 반지름이 2.5km니까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역세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km 일단 기억하시고요. 결절지로부터 1km. 네 번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물이 밀집한 주거나 공업지역에서 정비가 시급하다. 정비에 설치하자. 4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그 재생에다 설치하자.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5개를 순서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째 걸 어떻게 바꿨냐. 재생을 그대로 주었는데 우리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도시경제기반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걸 근린생활형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틀렸던 거예요. 물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사람을 모이게 해서 지역경제가 살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경제기반형이 맞는데 거기는 근린생활형으로 나왔다고요. 그건 출제를 사실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특별법이 있잖아요. 이 법은 시험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근린생활형도 나오거든요. 그 법이 시험 과목이 아닌데 냈단 말이에요. 다 틀렸죠. 아마 그 출제자는 장수무강할까요? 단명할까요? 단명하겠죠. 그리고 싸가지가 되게 없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틀리라고 낸 거잖아요. 내려면 어렵게 내던지. 배우지도 않은 걸 내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 당시 다 틀렸지.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수험생들이 우리가 이제 5개 색깔 칠한 거 있잖아요. 중심,
거점, 결절지로부터 1km, 정비, 재생 요렇게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글자가 들어가 있고 1km가 5로 안 바뀌어 있거든요. 그 혼동을 했던 거죠. 그러네 요렇게 숨겨낼 줄은 몰랐다는 거죠. 틀렸죠 그때? 맞았습니까? 잘하셨어. 그래서 그렇게 자 5개 단어 다시 뭡니까? 중심, 거점, 결절지로부터 1km, 그 다음에 정비, 재생 이렇게 5개입니다. 자 이제 4번 봅니다. 행위 제한 밑줄 치고요. 자 입지 규제 최소 규제 정도면 규제하겠죠. 어디로 정한다고요? 끝줄에 입지 규제 최소 계획으로 정합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기준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기준 완화 쓰시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고요. 또 일부 배제, 기준 완화할 수 있고요. 일부를 배제합니다. 사람이 모이는데 방해가 되는 건 배제를 시켜줍니다. 그래야 거점을 육성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5번 제목이 뭐죠? 다른 법 적용 배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구역에 적용되면 일정한 규정을 배제합니다. 딱 3개 나오잖아요. 3개를 묶어서요. 이렇게 써주세요. 광장 설치에 방해가 되는 규정. 광장 설치에 방해가 되는 규정은 배제합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봐요. 사람을 모이게 하는데 가장 좋은 건 광장이에요. 광장에 있으면 저절로 사람이 모여요. 뭐 만남의 광장도 있잖아요. 광장이 있으면 무지하게 모인다고요. 이 광장이 있어야 거점이 육성화되는데 광장 설치에 방해가 된다면 거점이 육성 안 되니까 이거 배제하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보면 주택의 배치나 부대나 복리설. 주택 배치나 부대나 복리설을 FM대로 설치하면 광장에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 부설 주차장. 건물마다 주차장을 매번 다 설치하면 광장에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과감히 배제합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시내 같은 데 나가보면 높은 건물이 있고요. 백화점 같은 데 1층 바깥에 보면 조각상 또는 조형물을 만들어 놨죠. 이건 뭐냐면 이 법에 의하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예술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매 건물마다 설치하면 걸리적거려서 광장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광장 설치에 방해가 되는 건 과감히 배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넘기시고 자 이제 6번 우선 6번 하기 전에요. 2번에 2번 봅니다. 2번에 2번 제목 보세요. 건축 제한의 완화 밑줄 딱 세요.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규격 기준이면 일부도 배제하고요. 기준도 완화해 준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6번 봅니다.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의 의제라고 되어 있죠. 의제가 무슨 뜻입니까? 간주한다는 얘기죠. 그럼 특별 건축구역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지난주 제가 얘기했어요. 건축법 배울 때. 특별 건축구역은 어디를 떠올리자? 거기다 국제행사 개최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행사 개최도시. 이게 제가 여수를 갖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실 겁니다. 국제행사 개최도시. 따라서 화살표 치고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에서는 기준을 완화해야 돼요? 강화해야 돼요? 기준 완화. 그리고 일부 배제.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 규제 같은 걸 배제합니다. 그럼 봐봐요. 아까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배제했듯이 특별건축구역도 일부를 배제하고 기준을 완화하니까 일맥상통하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지역으로 간주한다? 특별건축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의미가 똑같잖아요. 기준 완화, 일부 배제 똑같으니까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용도구역을 다 맞췄습니다. 그럼 프린트 꺼내 보실까요? 아까 비교하는 도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용도구역을 정리하자고요. 용도구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오. 뭐하고 뭐? 도하고 개. 개발 제한의 개하고요. 도시 자연의 도. 개하고 도는 중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분된다 안 된다? X. 이건 국지적 정의잖아요. 국지적 정의니까 세분되지 않습니다. 국지적 정의다. 조례 갖고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프린트를 한 장 넘겨보시면 그림이 쫙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책을 다시 봅니다. 교과서. 이제 한 개만 하고 맞추도록 해요. 책을 한 장을 딱 넘기니까요. 83페이지가 나옵니다. 83페이지, 바로 3번의 제목을 봐요. 2개 이상 용도적에 걸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 별표 쳐주세요. 자, 이 부분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다음 계산 문제라고 적으세요.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 그래서 이건 내용을 좀 검토를 하고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책에는 계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오죠, 지금.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해온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하나의 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주거지역이라고 쳐봐요. 1000제곱의 주거지역에 대지가 있습니다. 이런 집을 지을 때 건축 제한이랄지 건폐율 용적률은 이 지역의 값을 적용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에 걸쳐 있어. 여기는 600제곱이고 여기는 400제곱인데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공업지역이라고 쳐보자. 하나의 대지가 말이죠. 2개 이상에 걸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심합니다. 국토가 협소하고요. 70%가 임야로 돼 있으니까 하나의 대지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 여기다 집을 지을 때 주거지역을 적용할지 공업을 적용할지 각각을 적용할지 문제가 발생하죠. 이걸 해결하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면 2개 이상에 걸쳐 있다, 여기다 건물 짓는다, 어느 지역을 따라갈 것 같아요?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이죠.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각각 적용한다고요. 그죠? 각각이지. 그런데 어느 한 지역이 작다, 면적이 작아. 이 작다는 걸 330 이하로 보는 겁니다. 330은 100평을 뜻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700이고요. 여기는 300이야. 아까의 경우는 각각 했었는데 한쪽이 작단 말이에요. 자, 700대 300에 걸쳐 있어요. 330여가 있죠. 작은 게 있잖아요. 이걸 각각 하기는 뭐하지 않냐 이거죠. 작은 건 없는 거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가장 넓은 지역을 따라가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하여 주거지역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비싼 땅을 사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때 이 지역은 배제가 되니까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규제는 가장 넓은 쪽을 따라가겠으나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면적을 고려해서 평균을 취한단 말이에요. 교과서를 먼저 보면 1번의 원칙 나오죠.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 지역지구에 걸쳐 있을 때 가장 작은 부분에 여기가 330 나옵니까? 330 밑줄 딱 치고요. 330 이하인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밑줄. 건폐율 용적률은 무슨 값을 적용한다? 가중평균의 밑줄. 가중평균을 적용합니다. 가중평균은 면적을 고려해서 평균치를 구한 건데 좀 이따 풀어볼 거고요. 또 그 밖의 건축 제한 밑줄. 그 밖의 건축 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지역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어떨 때 이렇게 하라고요? 330 이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건축 제한은 어디를 따라간다? 건축 제한. 가장 넓은 지역. 딱 2개만 가중평균이에요. 건과 용을 계산할 때만 가중평균이다. 이 뜻이라고요. 이해됐습니다. 근데 330 다음에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상업지역이 걸쳐 있다면 이때는 작은 걸 660 이하로 보라는 얘기예요. 660은 200평을 뜻하잖아요. 이게 원칙인데 이것을 그림이 전혀 없어 지금 책에는. 계산 문제도 없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꺼내보시죠. 프린트 걸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부터 괄호 몇 번에 끝나는지 확인하시죠. 괄호 6번에서 끝나죠. 그래서 괄호 1번 제목 그림을 먼저 봅니다. 괄호 1번. 자, 대지가 있어요. 800제곱은 준주거에 속해 있고요. 준주거의 용적률은 500%래요. 200제곱은 농림지역에 걸쳐 있고요. 용적률은 800제곱이라고 해요. 이때 과연 어디를 적용할까? 일단 330 이하가 있나요?
짝이죠. 이럴 때 오른쪽 거 보세요. 건축 지하는 무슨 지역을 따라간다? 가장 넓은 지역이 어디야 지금? 그러니까 건축 지하는 몽땅 다 준주거를 따라갑니다.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어디를 따라간다? 가중평균. 그럼 가중평균을 어떻게 구느냐? 밑에 나오잖아요. 자, 용적률을 구해봅니다. 가중평균은요, 분모에다가 전체 면적을 넣은 거예요. 1000 넣었죠? 그리고 분자에다가 지역별 값을 곱해서 더한 거예요. 준주거는 면적이 얼마예요? 800이죠? 그거에다가 용적률이 얼마예요? 500 곱했다고요. 플러스 농림지역은 면적이 얼마예요? 200이고요. 용적률이 얼마예요? 80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게 바로 가중평균이에요. 간단합니다. 각각 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 면적을 나누면 가중평균. 여기는 좀 퍼센트를 막 그냥 넣었죠? 그렇게 하면 그냥 계산은 되는데 막 만 단위로 나오니까 힘들잖아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퍼센트를 소수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500%라면 얼마를 넣고? 5를 넣고 80%면 얼마 넣고? 0.8을 넣어서 계산하면 계산이 간략하죠. 그럼 답이 이제 소점으로 나와요. 거기다 100을 곱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계산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괄호 2번 그림을 보세요. 대지가 토탈 얼마입니까 지금? 1000제곱인데 근린 상업이니까 상업지역 아닙니까? 600 걸쳐 있고요. 일종 일반 주거에 400이 걸쳐 있잖아요. 그럼 330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다만 상업지역이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걸쳐 있나 지금요? 도로가 있잖아, 거기요. 괄호 2번 그림. 근린 상업은 상업이잖아요. 도로에 걸쳐 있잖아, 지금요. 그렇다면 얼마를 작은 거로 봐라? 610 이하를 작은 거로 보니까 해당되잖아요. 자, 이때 건축자는 어디를 따라간다, 이거? 근린 상업을 따라가죠. 가장 넓으니까. 그 다음에 용적률은 어디를 따라간다? 가중평균. 밑에 계산한 거 보자고요.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분의 근린 상업이 600제곱이잖아요. 거기다가 용적률이 얼마로 알려줬나요? 400에 4 곱했잖아요. 이건 소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플러스 일종 일반적으로 400이잖아요. 거기다가 용적률이 200%가 2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3.2가 나옵니다. 나중에 곱하기 100 하면 돼요. 320%가 나온 겁니다. 확인하셨고요. 다시 이제 교과서로 와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중 하나가 작은 게 있어요. 그게 얼마 이하라고요? 330 이하라면 대부분의 건축지하는 어디를 따라가고? 가장 넓은 거. 단 두 가지. 건필과 용적률만 가중평균.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이제 교과서에 한 장을 일단 순서 바꾸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면 4번이 나올 겁니다.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라고 돼 있네요. 거기다가 예외라고 적으세요. 녹지 지역은 보전지역이죠. 보전지니까 특징을 살려주자는 거예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그때는 각각의 용도적의 값을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1000제곱의 토지가 있어요. 주거와 공업에 걸쳐 있습니다. 이게 300 아닙니까? 300에서 비하죠? 이때 건과 용은 뭘 이용했다? 건과 용은 가중평균. 그 밖에 지하는 가장 넓은 주거지역을 따라간 거였었죠? 근데 이걸 살짝 바꿔볼게요. 이게 녹지라고요, 녹지. 녹지 지역이라면 보전의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특성을 살려줘야 돼요. 그때는 각각이야. 여기는 녹지, 여기는 공업을 적용한다 이거라고요. 가중평균 아니라는 거예요. 녹지 지역은 보전 지역이니까 특성을 살려주자는 거예요. 각각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괄호 속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모가 가장 작은 게 녹지 지역으로서 그게 330이라면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에 걸쳐 있는데 녹지가 작단 말이에요. 330이야. 그때는 어떡하나? 무시하라. 그러니까 각각 적용이 아니란 얘기죠. 제외니까. 그럼 어디를 들어간다? 원칙 적용. 괄호에 그 말을 밑줄 치고요.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원칙 적용이라고 적자. 그때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뭐가 어떨 때? 녹지가 작을 때. 그럼 여기에 대한 예를 또 보자. 다시 프린트 괄호 3번 보세요.
그림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괄호 3번의 프린트를 보세요. 대지가 녹지지역에 800제곱 걸쳐 있고요. 준주거에 300제곱이 걸쳐 있습니다. 걸쳤는데 작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때는 원칙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 밑에 해석 보세요. 건축물, 대지 전부를 각각의 지역을 적용합니다. 왼쪽은 녹지, 오른쪽은 준주거를 적용한다. 이거예요. 대지가 어디 걸쳤을 때, 어디 걸쳐 있을 때, 녹지역에 걸쳐 있을 때, 한 장 또 넘겨봐요. 한 장 넘기면, 자, 이제는 괄호 4번인데, 800제곱은 준주거에 걸쳐 있고, 300제곱은 녹지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아까 어땠습니까? 녹지역에 걸쳐 있으면 각각이었잖아요. 그래서 녹지역의 특징을 살려주자고 했는데, 녹지가 작잖아, 이제. 녹지가 330이 합니까? 그때는 안 봐주겠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원칙 적용. 그러다 원칙 적용이라고 적으세요. 원칙을 적용하니 건축지하는 가장 넓은 준주거를 적용할 것이고, 확인했습니다. 건과 용은 가중 평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이제 다시 교과서로 와주세요. 교과서 83페이지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83페이지 보시면 2번과 3번 두 개를 묶어줄래요? 고도지구와 방화지구라고 돼 있어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토지가 걸치는 걸 했잖아, 지금요. 근데 요 두 가지는 건축물이 걸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괄호 2번에 고도지구가 나와 있고요. 괄호 3번에 방화지구 나와 있는데 요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건 건축물이 걸칠 때 예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건축물을 사랑한다. 그래서 건축물 러브지구라고 명칭을 붙여주자, 우리끼리. 건축물 사랑하는 지구입니다. 사랑을 하는데요. 사랑의 강도가 달라. 고도지구는 끔찍이 사랑하니까 요건 스토커. 건물의 스토커입니다. 방화지구는 그저 건축물을 사랑하는 애정의 지구입니다. 애정이냐 스토커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고도나 방화지구가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토지가 걸치는 거예요? 건축물이 걸치는 거예요? 건축물이 걸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건축물 러브지구라고 붙인 거예요. 자, 2번 봅니다. 건축물이 그랬네요. 건축물 동그라미.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쳤다. 고도지구 밑줄. 고도지구는 애정이에요, 스토커예요? 그러니까 싹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대지, 건축물 모두 고도지구 적용. 대지, 건축물 몽땅 다 밑줄칩니다. 건축물과 대지 전부를 고도지구를 따라간다. 스토커니까. 그런데 2번으로 가자. 하나의 건축물, 건축물 동그라미. 3번으로 가는군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적에 걸쳤다. 방화지구 밑줄. 방화지구는 애정의 지구죠? 뭘 사랑합니까? 방화지구는? 건물 사랑해요? 대지 사랑해요? 이 두 개를 제가 명칭을 뭐로 붙였는데 건축물 러브지구니까 건물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 대하여 방화지구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에다 밑줄. 여기에 대지가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대지는 X. 방화지구는 건축물을 사랑하니까 건축물만 끌고 간다 이거야. 대지는 안 끌고 간다 이거예요. 애정이니까. 요걸 이제 그림을 보면 쉬워집니다. 그림 보자. 괄호 5번의 그림을 보세요. 대지가 무슨 지역에 있나요? 준주거. 건물이 있고요. 고도지구에 딱 걸쳤죠. 스토커에 걸렸네. 건축물이 스토커에 걸렸다. 그때 해석 보세요. 건축물과 대지 몽땅 다 고도지구를 적용한다. 이 뜻이잖아요. 스토커니까. 이제 끝으로 6번. 준주거 지역의 대지에 건축물이 있었고요. 이것이 방화지구에 닿았습니다. 그때는 뭐만 끌고 간다? 건축물 몽땅 다 방화지구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방화지구는 스토커가 아니니까 대지까지 영향을 주질 않죠. 대지는 어디를 따라갈까요? 준주거를 따라간다. 이 뜻이잖아요. 이제 그림 보니까 해석됐죠? 이렇게 해서 걸치는 경우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맞춰지고요. 이제 다음 주는 뭘 하느냐? 85페이지 딱 펴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공부가 연결돼요. 자, 보세요.
오늘 공부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5개 있었잖아요. 그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맞췄잖아요. 세 번째 뭐가 나올까요? 기반설이 나오잖아요. 요게 85페이지 기반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계획 내용을 순서대로 지금 파헤쳐가고 있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